오피스텔하고 뭐가 틀린 건데? 도시생활주택은? 민간 임대주택은 이제 통으로 이제 임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.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.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다 갖고 있는 거지. 일반 건물처럼 그쵸. 등기를 이제 일반 등기를 해가지고 맞아요. 지하부터 지상 꼭대기층까지 다 내가 갖고 있어. 자기 건물이죠. 자기 다 자기 건물이야. 그래서 임대를 싹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무실 임대 주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온룸으로 임대를 주는. 맞습니다. 근데 이걸 나중에 내가 돈이 급해요. 그래가지고 이걸 팔려고 그래요. 10년 뒤에 팔 수 있어요. 대신 10년 안에 여기에 따른 취득세 혜택과 재산세 혜택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뭐 이렇게 소득세 혜택과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.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10년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이제 근데 이게 10년 동안 내가 받는 임대료가 뭐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? 아니. 이것도 정해진 거잖아. 최초 신고에 따라서 네. 거기서 2년에 1년에 5%씩 올릴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?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요? 뭐 자연스럽게 뭐 그냥 생활이 이제 뭐 실무이신 우리 이사님께서 네네. 그냥 찍으시면 되는지 뭘 또 카메라 앞에다 또 카메라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. 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고 아니 원래 이렇게 갑니다. 원래 네. 이제 뭐 도리도리 하다가 까꿍 하고 찍고 알겠습니다. 도리도리 할 때 찍어놓고 뭐 이런 건데 자 보세요. 그러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간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. 그죠? 네네네. 근데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팔려고 그래요. 한 5년 정도 있다가 네네네. 그러면 팔면 어떻게 돼요? 팔면은 기존에 받았던 것들을 다 소급해서 토해내야 될 거고요. 취득세 혜택 네, 받았던 거, 네, 그 다음에 네. 뭐 재산세, 네. 소득 혜택 받았던 거, 맞습니다. 그동안 받았던 거 다 오바이트해라. 네, 그리고 토해내라. 실제 살 사람이 없는 게 이제 임대주택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건설에서 들어갔을 때 이제 건설형 임대주택이 있고 네.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. 예, 그럼 그렇죠. 매입 임대주택이 있거든요. 아 건설한 사람, 예. 중간에 산 사람, 사람. 매입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다. 건설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제 혜택이 많이 들어가요. 아. 그래서 의미가 있죠. 아 근데-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은 네. 근데 매입 임대주택은 가운데 들어오는데 네. 그러면 가운데 들어온 사람도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안 줘요. 아 그래서 매입을 가운데 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지주가 그걸 팔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. 왜냐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. 근데 좀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을 지으려면은 그래도 한 1년 이상 공사를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 10년간 내가 임대주택을 또 보유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네. 11년 뭐 사전 작업까지 생각하면 12년, 12년이라는 13년 걸리죠. 그죠? 네. 12년, 13년이 총 기간인데 맞습니다.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네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를 진행한 지가 몇 년 안 돼요.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급하게 파시는 분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.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죠. 왜냐하면 그렇죠. 아직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, 3년 아, 이 정도라서 2년밖에 안 된 형태구나.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좀 더 얘기할 게 없나요? 민간 임대주택의 팁을 드리자면 최초 신고가를 일부러 좀 높여놔요. 그리고 특약으로 예. 렌트 프리를 걸죠. 여러분 렌트 프리가 뭐냐면은 렌트 그냥 임대료를 안 내는 달이 있는 거죠. 만약 렌트 프리가 뭐 1개월이다 그러면 1년 12달 중에 한 달은 임대료 안 내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은 11달에 내니까 그걸 어떤 최종적으로 1년간 다 납부한 거 따지면은 약간 그쵸. 임대료가 저렴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. 그렇지만 네. 임대차 계약서에는 한 달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고하는 거는 그 임대로 들어간다 맞습니다. 라는 얘기인데 네. 꿀팁 첫 번째 렌트 프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초 신고가를 체크 높여놓는다. 신고하는 임대료를 높인다. 두 번째 두 팁. 번째는 이제 관리비를 올릴 수가 있죠. 아 임대료는 관리비는 신고 아니니까. 대상이 아니니까. 그래서 관리비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관리비의 상한선이 5%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. 그쵸, 뭐 이번에 돼 있으니까. 이번에 월 10만 원 관리비 내는 거를 뭐 내년에는 15만 원 봐야 되겠다. 예를 들면 15만 원 하면 5만 원에 대한 플러스가 생기는 거잖아요. 어쨌든 임대료를 받든 관리비를 받든 내 주머니에 이제 두둑해지는 거 똑같은 거잖아, 그죠? 그렇죠. 팁은 이제 그 정도고 예, 예. 민간 임대주택은 운영사가 붙어야 돼요. 운영사 이 네. 건물을 운영하고 네, 있는 네, 이 네. 뭐 관리하는 관리하는 전문 회사가 붙어줘야 돼요.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럼 보통 민간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자금 가지고 하세요? 보통 이제 지주분들이 하시죠. 내 땅에 내가 네, 가진 땅에. 자기 땅에 하십니다. 자기 아. 땅에 하시고 네. 그래서 보통 패밀리나 이제 단일 지주들 그런 분들을 설득시켜서 이거를 올리자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구조들은 저희가 다 짜줍니다.
다 컨설팅 해주고. 컨설팅해서 인허가까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공해주고 운영까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주는 이제 버려진 땅이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연 얼마 정도 보장해주는 사업성을 보통 만들어 주시죠. 주죠. 주고 그러고 나서 건드기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어쨌든 여기랑 가까운 곳이야. 아까 버려진 땅이라고 말씀하긴 하셨는데 그냥 여기랑 멀면 안 되잖아요. 여기가 좀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무래도 그래야지 이제 점유율이나 그쵸. 그리고 뭐 그쵸 말 그대로 그리고 그리고 또 또 입지가 중요하긴 하죠. 미혼 직장인들이 이제 근무하는 직장하고의 어떤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계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그죠? 예. 내 집에 요거 살면서 뭐 2호선을 이용해서 또는 뭐 7호선, 8호선 이용해가지고 내 직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집 얻을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이제. 예. 그러면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주님들은 따릉따릉 전화 주세요. 실제 예. 저희도 하고 있는데 역삼동, 뭐 2호선 라인, 신도림, 뭐 그 다음에 최근에 상암 쪽도 얘기가 좀 있었고. 그러면 그런 지주분들이 이제 상담받고 싶으면 리베토에 전화해서 김종평 이사님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되나요? 예, 됩니다. 되고 이사님 영업도 하세요? 하죠 요새는. 그 요새는이라는 표현에서 그 요새는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네. 갑자기 이게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근해 보이죠? 요새는 하면 요새는 하고.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몇 개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아시고 연락 주시더라고요. 생활 숙박 시설이에요. 네네. 용적률이 일반 오피스텔의 도시형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같은 돈을 주고 산 땅이 이만큼 그런 것들 요새 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